어떤 프랜차이즈가 우리 스터디 카페 월 매출은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벌고 있다라고 하면, 와, 이 프랜차이즈는 잘 되나 보다, 꽤나 안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일한 평수, 임대료 높고 관리비 높은 상가에 들어간 곳과 그 반대인 곳, 바로 비교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매장이면 평균적으로 월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매우 운영을 잘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1등 매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55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40만원입니다. 여기서 공과금, 이 정도 규모 기준 매월 평균 80만원 발생합니다. 인터넷 5만원, 정수기 5만원, 비품비 20만원, 청소 알바비 50만원,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키오스크 서버비 10만원, 키오스크 문자비 20만원. 키오스크 문자비가 뭐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따로 광고 문자 안 보낼 거다.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결제 후 출입을 할 때 날라오는 알림통 문자입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면 2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CCTV 렌탈 비용 10만원, 로열티 36만원, 월 순수익 374만원입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올린 이 스터디 카페 창업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타 메이저 스터디 카페들 창업비가 50평 기준 1억 9천인데에 반해 이곳은 1억 5천도 안 됩니다. 그래도 넉넉히 1억 5천으로 계산하면 순수익 374만원 기준 40개월이 걸립니다. 저희 비슷한 규모의 디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딤 매장 역시 이 지역 1등입니다. 월세는 253만원입니다. 관리비는 30만원입니다. 공과금 80만원 발생합니다. 인터넷 5만원, 정수기 5만원, 비품비 20만원, 청소 알바비 50만원, 그리고 키오스크 서버비 10만원, 키오스크 문자비 없습니다. CCTV 렌탈 비용 없습니다. 로열티 36만원, 월 순수익 734만원입니다. 저희 디딤 창업비가 저곳보단 싸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1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금 회수 기간은 20개월입니다. 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창업비와 고정비. 창업비가 늘어나면 원금 회수 기간이 늘어납니다. 고정비가 늘어나면 순수익이 줄어듭니다. 창업비보다 고정비가 더 무서운 것이 원금 회수 기간이 늘어나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금 회수 이후 이 매장이 내게 매달 최대 이만큼의 현금만을 주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면 원금 회수 기간까지는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원금 회수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은퇴하고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빚을 갚는 기간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기간을 끝내고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첫 매장은 40개월 동안 빚을 갚으면 매월 연금 374만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20개월 동안 빚을 갚으면 매월 연금 734만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고정연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무수한 변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는 변수만을 기대하고 가정하시는데 준비 없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잘 되는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은 주변 스터디 카페가 문을 닫아서 그 인원들이 본인 매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저희 디딤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 디딤 스터디 카페 점주님들께 현재 디딤 스터디 카페의 비상주를 곁들인 판매 루트도 말씀드립니다. 돈도 들지 않으며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루트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월 376만원의 금액도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4인 식구 생활비로도 가능합니다. 월 734만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조금만 아껴 쓰면서 길을 모은다면 추가 현금 파이프라인까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고정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신 분들은 상가를 경매로 싸게 얻고 스터디 카페로 탈바꿈해서 상가 가치까지 올리신 분들입니다. 돈 버는 효율에 극한을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매장의 사례에서는 다행히도 창업비가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 대비 저렴한 창업비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빠릿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프랜차이즈보다 더 저렴하게 개인 창업하는 게 최고네. 네, 맞습니다. 저렴하게 하면 할수록 정말 극한의 효율을 달리는 게 카페 사업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터디 카페는 공간 대여, 공간 임대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공간 대여 경쟁 사업.
우리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빼고 스터디 카페를 생각해버리면 그냥 감성적으로 공간을 이쁘게 잘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해버리지만,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내가 들어갈 상가 인근에 있는 스터디 카페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 스터디 카페의 평수, 월세, 관리비, 이건 물론이고 기간권과 시간권의 가격은 얼마인지, 개인실은 몇 개가 있는지, 좌석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의자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공간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낮에는 몇 명 있고 저녁에는 몇 명 있는지, 사장님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벤트는 얼마의 주기로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걸 파악하고 난 뒤 그때서야 내가 만들 스터디 카페를 구상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도면 보고 스터디 카페 제작을 한다? 이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창업시장에 정말 많습니다. 사업은 운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철저한 계산 싸움입니다. 저희 디딤 매장들이 모두 높은 효율을 내는 게 아닙니다. 위 디딤 매장과 같이 저희가 직접 상권을 발굴한 매장들은 모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순이익까지 높습니다. 왜냐? 제가 그 상가들을 직접 찾아서 점주님들께 전달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내가 공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디딤에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이 상권에 맞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창업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저희 방식으로 공사할 이유가 없는 외진 상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들이 선택한 스터디 카페, 이 슬로건, 진정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해야 확실한 성과, 수익률이 나오지, 공실이라서 할 게 없어서 한 선택이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라면 그건 운에 기대는 겁니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한 선택이 스터디 카페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곳은 무조건 개인 창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내가 가진 상가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왜 강남이나 노량진이나 신도시 공실 상권이나 모두 복사 붙여넣기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에 맡기냐는 겁니다. 공실에서 탈출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 디딤은 이런 슬로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매인들이 선택한 스터디 카페. 최근에 저희 디딤을 오픈 준비 중인 지방 매장 2곳이 있는데 이 2곳은 경매인 분들이 저희 디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디딤 스터디 카페를 18년도에 오픈했고 처음 오픈한 지 횟수로 6년이 넘었습니다. 오픈하고 1년 동안은 가맹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스터디 카페 매출이 올라가는 법을 찾는 데에만 매진했습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의 방식, 처음 오픈할 때 대출을 통해서 본점 여러 개를 휘황찬란하게 깔고 그걸 베이스로 매장 개수를 늘리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정말 차곡차곡 성장했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23년 이 순간까지도 현장 공사를 하고 있고 오픈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창업 미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터디 카페 옥석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 하나만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 알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십시오. 자신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